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이렇게 뭐 난치병, 뭐 불치병 막 이런 거를 이제 가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응어리가 있잖아요, 가슴에.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, 이제 이런 그 불안함,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람이죠. 자, 원장님, 저희가 콘텐츠 촬영을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. 근데 원장님이 그 기간 동안에 독일에 갔다 오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갔다 오신지 알 수 있을까요? 예, 그전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사질환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SSIEM 이래갖고서 이제 그 세계 대사질환 이제 학회가 있었어요.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에 해외 학회를 이제 많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코로나 전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면 1년에 그런 학회를 얼마나 참여하세요? 그 코로나 전에는 매년 이제 이런 그 이 큰 이제 세계 대사질환 학회, 그다음에 미국 대사질환 학회 이제 이런 거를 좀 거의 빠지지 않고 아마 다녔거든요.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꼼짝도 못 했었어요. 사실은 이제 안 한 거는 아닌데 이제 가서 직접 학회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이제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가서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려운 거를 또 묻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사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면은 우리끼리 또 더 뭉쳐서 이렇게 모임도 갖기도 하고 이제 좋은 점이 많죠. 그럼 1년에 보통 이렇게 몇 번이나 가시는 거예요? 전 같으면은 이제 매년 한 4-5번 정도 되게 해외에 나가서 하고 왔는데,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, 또 이번에 특히 그 토픽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. 진짜 중요한 토픽은 대사질환과 환경. 그러니까 똑같은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를 먹는가, 또 뭐를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전에처럼 대사질환은 뭐 대사 안 되는 거를 조금 이제 줄이고, 또 대사 되는 거를 이제 골라서 먹고 뭐 이제 이런 식이요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, 이번에 그 학회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. 유전자 치료. 각 질병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 치료. 전에는 이제 뭐 많이 간에 효소가 있는 경우는 간을 쪄내거나 아니면 간 이식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받았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아예 유전자 치료가 아주 핫 토픽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희귀질환도 병이 끝이 나고 이식을 하는 이런 거보다는 빨리 이렇게 좀 치료가 되겠구나,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. 사실 이게 뭐 여행으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-5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솔직히 저 같으면 귀찮을 법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해외에서 이게 발생하는 국제학회를 이제 주기적으로 참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일단은 한국에 있으면은 최근에 그 새로 일어나는 그 발전에 대해서 좀 무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구나.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치료 자체를 이제 쓰지도 않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.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제학회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? 많지는 않아요. 어떨 때는 저 혼자일 때도 있고, 언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 혼자일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하나 둘 더 있을 때 있고 이제 그래요.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와요.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좀 적극적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조금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죠. 희귀난치성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그걸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에 있어서 느끼는 뭐 아쉬움 같은 게 있을까요? 아쉬움은 뭐 당장 일본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막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좀 약오르죠.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, 특히 젊은 세대 이런 우리 후배들이 이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, 희귀 질환도 이렇게 뭔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같이 연구에 뛰어들면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이죠. 그럼 이번 학기에 다녀서 이제 가장 최대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이제 옛날엔 왜 되게 이런 유전 질환은 가망이 없고 불치병이고
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, 아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치료 못하는 병이라 저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, 그래도 갈 때마다 어떤 그 병이 근본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, 완치가 되는 이제 이런 희망이 보이면서 더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. 그럼 이제 원장님이 이런 거 학회 갔다 오실 때마다 약간 항상 뭔가 상기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 태도가 항상 드러나서 저도 많이 동기부여를 받는데, 이제 30년 이상의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희귀난치성 아이들을 다루면서 나름 바램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 욕심은 내가 돌보고 있는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 진짜 큰 희망을 주고 싶다. 그 비교가 되잖아요. 병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좀 똑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도 못하고 기가 죽는 이런 그 환경에서 애들이 완전히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이제 주고 싶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내가 그 안 아끼는데 학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이제 참가하는 방향으로 가죠.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?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, 내가 아는 환자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게 늘 제 그 바람이고 희망이고, 저도 이제 뭐 어디서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뭐 가서 약도 얻어오기도 하고,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이런 희귀난치 질환 환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보도 좀 공유시켜주고 치료도 좀 도움되고, 또 이미 그 잘못 치료해서 망가진 그런 이제 친구들한테는 재활의 기회, 또 교육의 기회를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.